자, 21강 3번 질문은 이제 삽입 문제인데요, 여러분. 요 삽입이랑 이거 이제 뒤에 바로 연달아서 6월 모평이었던 게이트웨이 문제도 삽입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우리가 문제를 적용해서 연달아 풀 거거든요. 근데 우선은 3번만 먼저 풀어보고 설명하고 게이트웨이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삽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풀이 전략은 선생님 뭐라고 했었냐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명시적 단서예요. 자, 명시적 단서가 얘들아 뭐지? 선생님이 명시적 단서라고 하면 뭘 명시적 단서라고 했어? 눈에 보이는 이 글의 흐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단서들이 지문 속에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게 뭐지? 연대지, 그렇지. 연결사. 처음 나왔어. 이 연대지라는 표현이. 내가 지금 고3 수업을, 이 수업을 4번째 하고 있는데, 내신 대비 끝나고 나니까 이제 다 까먹어가지고, 연대지. 연결사, 대명사, 지시사. 우선 이 연대지가 삽입 문장, 주어진 문장 안에, 박스 문장 안에 존재하면 좋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보통은 난이도가 쉬워서 2점짜리고, 이 연대지가 삽입 문장 안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 어디에 존재한다고 했냐면, 이 박스 속에 존재하지 않으면 지문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쫄지 말고 지문에서 연대지를 찾으면 돼요. 이제 플러스, 거기에 이제 이거는 두 번째인 건데 이 명시적 단서 외에 우리가 또 찾아줘야 하는 건 뭐냐면 바로 논리적인 단절입니다. 내용이 좀 끊기는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잘 파악하면서 가다가 흐름이 끊겼다는 게 느껴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논리적 단절을 알아차리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명시적 단서랑 논리적 단절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이 3일 문제는 풀어주셔야 돼요. 어제 5월 모의고사 봤잖아, 얘들아. 어떻게 됐어? 채점 해봤어? 듣기 몇 개 틀렸어? 오, 몇 점 맞았어, 얘들아? 9모. 아니, 5모. 왜 쌤한테 점수 얘기를 아무도 안 해? 3월 모의고사보다는 쉬웠잖아. 점수가 3모보다는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그지? 상승했어야 되는데. 많이 안 올랐어? 등급 안 바뀌었어? 3모 때보다? 등급 안 바뀌었어? 등급 안 바뀌었어? 등급 안 바뀌었어? 등급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빨리 긴가 아닌가만 얘기해. 채점을 왜 아직 안 해? 기본 자세가 틀렸어 지금. 채점했어 안 했어? 했어? 등급 바뀌었어? 바뀌었고 여기는 수인이는 저보다 너 점수 더 높아졌는데 등급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몰라? 왜 몰라? 채은이는 등급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충격. 지안이는 안 바뀌었어? 그렇구나 얘들아. 그래서 그 모의고사도 얘들아 선생님 보니까 너네도 산모를 보고 충격을 받았겠지만 선생님도 너네 산모 점수를 보고 충격을 받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제 고민을 했어. 뭐가 문제일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실전 경험이 있고 없고의 차이도 크다고 해서 이번에 이제 모의고사 특강을 까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도 특강을 들을 수 있으면 듣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좀 한 세트씩 계속 풀어야 돼. 알겠지? 어쨌든 간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이제 풀어볼 겁니다. 자, 그럼 3번 먼저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지문이 많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2분 드릴 거예요. 2분. 지금부터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16분까지 푸시면 돼요. 16분.
다 풀었어 얘들아? 답 체크해봐봐. 3번의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야 4번. 맞았어? 얘들아 맞은 사람 손 들어봐봐. 잘했어. 자, 이게 3번 지문이 내용이 많이 어렵지는 않죠. 그죠?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문장을 먼저 봐봐. 주어진 문장을 먼저 보면 미국인들은 현재 fly a plane, 비행기를 이제 비행할 수 있는데 all the way, 쭉 비행할 수 있대요.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뭐 미소리라는 곳부터 모슬까지 온 범빙 미션이니까 폭격 임무 중에 그렇게 쭉 비행이 가능한데 without needing to land to refuel이에요. 그래서 연료를 재급유하지 않고 재급유하기 위해 착륙하지 않고서 쭉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박스 안에 연대지가 없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중요한 정보만 여러분이 취하시면 돼요. 짧은 문장이지만 뭐에 대한 글인지를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자. 누구에 관한 거냐면 미국인들에 관한 거죠. 근데 이제 이 미국인들이 현재 라고 했어요. 현재 쭉 비행을 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격 임무 중에 착륙하지 않고서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럼 이제 중요한 정보가 얘들아 뭐야? 미소리부터 모슬까지 간다는 게 중요할까? 그럼 폭격 임무 중이라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착륙하지 않고 쭉 갈 수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착륙하지 않고 쭉 간다. 맞아? 그럼 여기는 착륙하지 않고 쭉 비행한다가 중요 내용인 거야. 맞아 얘들아?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아직 모르지만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캐치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지문으로 내려가서 논리적인 단절을 연대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첫 번째 문장 시작합니다. 자, seeing geography as a decisive factor. 자, 이 지리를 결정적인 요소로 본대요. 인간의 역사 한 가운데 지리를 결정적인 요인으로 본다는 거 can be construed 밑에 단어들 나와 있죠 여러분?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무엇으로 이해될 수 있냐면 bleak 단어들 나와 있어요. 자, 세계의 암울한 세계관으로 이해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리를 뭔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는 건 암울하다고 느껴진대. 자, 그리고 이것이 무엇의 이유가 되냐면 그 관점은 혐오되어진다는 거야. 누구에게? In some intellectual circles니까 지성인 집단에게 혐오되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지리를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는 것에 대해 얘기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지리를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는 것에 대해 얘기했고 그게 혐오되어진다. 암울하다. 그러니까 되게 지지받는 그런 관점은 아닌 거지. 자, 그러면서 그 관점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그 다음 문장에 해줘. 자,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자연. 자, 여기 자연이라고 나왔지만 이 표현은 뭐 대신에 나온 거야? 지리 대신에 나온 거야. 맞아, 얘들아? 지리는 자연, 땅은 자연이잖아. 그러니까 자연은 인간보다 강력해. 그리고 우리는 갈 수 있는데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only 세모. 자, sofa는 멀리까지란 뜻인데 only 때문에 의미가 좁혀져요. 한정적으로 갈 수 있다. 한정적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only sofa는 딱 그만큼만 갈 수 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한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거야. 어디에 있어서? 인간의 이 운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여기까지 됐어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리를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로 본다는 건 이런 거야. 너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거야. 저 사람은 북한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태어나거나 살아가는 어떤 공간과 그 사람의 어떤 삶을 한정지어서 얘기하는 게 이제 지리를 결정적인 요인으로 본다. 개인에게 적용하면 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대한민국은 뭐 옛날부터 이제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았잖아. 거기 그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다. 뭐 일본은 어쩔 수밖에 없는 거다. 섬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지리를 가지고 모든 것과 다 결부지어서 설명을 하는 게 이제 결정적인 요소로 보는 관점인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런데 그 뒤에 이제 1번 문장 뒤에 보시면 however가 있어요. 그러나. 자, 그러나라고 했어. 자, 그러나 다른 요인들도 사건에 또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은 지리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다른 요인들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는 거야. 다른 요인 어떤 게 있을까? 자, 그 다음 문장. 자, 어떤 현명한 사람은 볼 수 있대. 자,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알 수 있냐면, 기술이 현재 밴딩 구불이다지, 얘들아. 구불이다. 자, 무엇을 구부리냐면, 지리라는 이 철칙을 구부리는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자, 이거 되게 비유적인 것 같아. 다시 얘기할게. 현명한 사람이라면 기술이 지리라는 철칙을 구부리고 있음을 알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 이게 무슨 말이야, 얘들아? 무슨 말일까? 자, 위의 문장에서 다른 요인들도 사건에 영향을 또한 미친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 요인 얘기해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 문장에 기술이 이 지리의 철칙을 구부리고 있대. 이게 무슨 말일까? 기술이 어떻다는 거야? 맞아. 뭐야? 기술이 어떻다는 거야? 선생님 일부러 이거 두 문장 같이 얘기했잖아. 기술이 어떻다는 거야, 얘들아? 다른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다시 이 글은 어떤 구조로 지금 이해를 해줘야 되냐면 얘들아, 제가 일부러 however 형광펜을 진하게 쳐놨는데 however는 어떤 기능을 하는 연결사야? 역적, 그지? 그 다음에 대조. 맞아, 얘들아? 자, 그러면 위에 첫 번째 문장과 비교 대조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위에서는 지리를 결정적인 요인으로 봤어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기술이 어떤 요인?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거 however로 지금 이해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연결사 중심으로.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기술이 더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가 however라는 연결사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야. 됐어? 그럼 기술을 지금 강조하는 지문이네. 실제로 여기서 밴드는 우리 오늘 단어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막 창의적으로 수정하다 뭐 이런 단어 뜻으로 나와 있거든. 근데 사실 우리가 밴드가 그런 뜻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뜻 안에서 지문의 구조적으로 해석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럼 이거는 지리라는 이 단단한 이 법칙을 수정하고 있다, 기술이. 그걸 깨트리고 있다. 뭐 이렇게 해도 이제 맞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내신에는 이 밴드 자리를 브레이킹 이런 걸로 써도 이제 맞는 거잖아. 그지? 자, 이제 넘어갈게. 자, 그러면 이 글은 이제 기술이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를 얘기하고 싶은 지문이네. 알겠어. 자, 그 다음. 자, it has found ways. 그것은 길을 찾습니다. 이랬어요. 그럼 여기서 it은 대명사죠? 누굴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술을 받는 거예요. 그죠? 자, 이 기술은 어떤 길을 찾고 있냐면 over, 위로, 아래로, through, 통과하는 길을. 자, 근데 무엇을 통과해요? 그러니까 일부 장벽, 즉 장애물, 아래로 장벽, 위로 장애물을 통과하는 길을 찾고 있다는 거야. 장애물을 뛰어넘고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 다음. 자, 그것은 콤마 삽입 가로칠게요. 자, 삽입은 별로 중요한 해석이 아니에요. 뭐 거대한 에어크래프트 캐리어 배럴 그룹스니까 거대한 항공모함 전투단과 더불어 안 중요하고, 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이 동그라미, 자, 그들이 더 이상 완전히 뭐 할 필요가 없냐면 ally, 동맹이나 또는 식민지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they가 대명사잖아요? 그럼 얘가 받아줄 만한 명사가 윗문장에 존재해야 되거든요? 근데 위에 복수명사 지금 누구밖에 없어? barriers, 그지? 아니면 ways, 이거잖아. 그러면 길이 더 이상 동맹 맺을 필요가 없다? 이상하지. 장애물이 더 이상 동맹 맺을 필요가 없다? 이상하지. 그지? 그럼 여기서 they는 누가 되어야 되는 거야? 아메리칸즈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빗금 표시하고 아메리칸즈랑 빗금 표시해서 이제 4번으로 넣어주면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미국인들은 이제 쭉 착륙하지 않고 쭉 비행할 수가 있대. 그 말은 동맹을 맺거나 식민지가 필요 없다는 뜻이래. 자, 무엇하기 위한 동맹과 식민지였느냐?
In order to extend their globality, 그 세계적 접근을 위한, 그걸 확장하기 위한 동맹과 식민지가 더 이상 필요가 없대. 왜 필요가 없을까? 뭐가 있으니까 이제? 기술이 있으니까. 그지? 자, 물론 그들, 동그라미. 여기서 그들은 여전히 누구냐? 미국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미국인들은 물론 있다면, 자, 뭐가 있으면 에어베이스니까 공군 기지가 어떤 섬에 있다면 또는 영구적인 접근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항구에 대한 우리나라는 무조건 그 항구에 공짜로 막 배를 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식민지가 보통 그렇게 이용이 되죠. 자, 그럴 수 있다면 더 많은 선택지가 있겠으나 그러나 그것은 덜 필수적이래. 자, 왜 덜 필수적이야? 이제 뭐가 있습니까? 기술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질문의 주제는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에 관한 내용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좋아, 잘 풀었어.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22강으로 갑니다. 자, 22강 유평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 2분 드릴 테니까 30분까지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푸는 방식은 방금과 동일합니다. 네. 어디 있다 왔어? 집에 있다 왔어? 너 못 가면 집에 갈까? 왜? 자, 이제 답을 선택하시고 채점합시다. 31분이에요.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입니다, 여러분. 4번. 맞은 사람 손 들어봐. 번쩍 들어봐. 그지? 잘했어. 자, 그러면 요거 조금 난이도 있지, 얘들아. 근데 보통 3인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우선 선생님이랑 문제를 풀어볼 건데 3인 문제를 풀 때 또는 순서 문제를 풀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꼼꼼한 해석보다는 뭘 가지고 가셔야 되냐면 중요한 내용이 뭔지를 끝까지 끌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꼼꼼한 해석은 내신에 필요한 거지만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는 내 중요한 내용이 뭐에 관한 것인가 요거를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럼 박스 안에 있는 문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우선은 박스 안에 문장을 보니까 지속적인 배출 측정은 can be costly, 비쌀 수 있대요. 지속적인 배출 측정은 비쌀 수 있어요. 특히 어떠한 경우에 그러냐면 where. 자, where 앞에 선행사 없으면 선생님이 뭐뭐한 경우에 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우리 수특에서 한 2번 정도 만났거든요. 뭐뭐한 경우에. 자, 어떤 경우에 특히 비쌀 수 있느냐? There are many separate sources of emission. 자, 개별 배출원이 많을 때, 배출되는 그 공급처가 많을 때는 측정이 비쌀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for many pollution problems, 많은 오염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주요한 disincentive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 자, incentive가 얘들아 무슨 뜻이야? 장려책, 그지? 또는 동기. 우리가 일을 잘해서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받는 돈을 인센티브라고 해. 일하는 동기가 되잖아. 인센티브는 동기란 뜻이 되는데 디스가 붙었으니까 반이어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저해 요소란 뜻이야. 못하게 한다는 거지. 채은아 너 졸리면 뒤로 나가. 지금 벌써 눈 또 깜빡깜빡해. 자,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자, 무엇에? 배출에 관한 직접적인 탁세이션 과세, 세금을 부과하는 일에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자 얘들아. 지속적인 배출 측정은 비쌀 수 있어. 이유는 그 뒤에 나왔어. 개별 배출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과세가 제대로 된대 안 된대? 과세의 저해 요소가 된다는 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배출을 측정해서 돈을 내게끔 해야 되는데 그 돈 내는 일이 잘 안 된다는 거니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부정적인 내용이네 요 정도로 여러분이 잡고 밑으로 내려가서 지문을 읽어 봅니다. 자, 지금 주어진 문장 속에 명시적 단서는 없지만 분명히 지문 속에 존재할 거고 논리적 단절도 존재할 겁니다. 자, 갑니다. 자, environmental taxes, 환경세. 자,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 based directly on measured emission, 측정되어지는 배출을 기반으로 하는. 측정되어지는 배출을 기반으로 하는 환경세는 원칙적으로 매우 precisely targeted to, 무엇에 겨냥되어지냐면 정책의 환경적 목표에 겨냥이 되어진대요. 다시, 자, 환경세인데 이 환경세가 무엇에 기반해서 이 세금이 매겨지는 거냐? 측정되어지는 배출량을 측정해요. 배출량을 측정해가지고 환경세를 이제 매기는 거야. 그럼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이미 있지만 선생님 조금 더 미리 부연 설명해 줄게. 자, 배출되는 양에 따라서 세금을 매겨. 그러면 만약에 배출량이 많아? 그럼 세금도 어떻게 돼? 많아. 그지? 그러면 기업들은 세금을 내는 걸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하겠지. 그러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배출량도 어떻게 될까? 줄이겠지. 그러니까 이게 환경 목표에 딱 잘 겨냥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자, 뒤에 내용 미리 땡겨온 거야. 뒤에 내용 한번 봐봐. if 네모쳐. 자, 선생님 if는 어떤 연결사 기능을 한다 그랬어 얘들아? if 예시 또는 부연이라고 했잖아. 그지? 자, 만약에 어떤 회사가 많이 오염을 시켰어. 많이 오염을 시켰으면 그것은 추가적인 세금을 내야 돼. 됐어? 자, 무엇과 비례해서? 배출량의 증가에 비례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는 거야. 맞죠, 여러분? 배출량이 많아요. 그러면 세금도 많이 내야 돼요. 그지? 자, 그러면 the polluter does 동그라미 그러므로 자, the polluter 뭐예요? 오염을 일으키는 그 기업은 그지? 오염을 일으키는 그 기업은 has incentive. 선생님 아까 무슨 뜻이라 했어? 동기, 장려책. 그치? 동기를 가져요. 어떤 동기? 자, 이 배출량을 줄이려는 동기를 갖게 된다는 거야. 왜? 세금을 내고 싶지 않으니까 배출량을 적게 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자, 그 다음이 좀 어려워요. 어떤 방식으로든 이 배출량을 줄이려고 할 건데 그 방식이 that is less costly per unit of abatement. 밑에 나와 있어. abatement은 감소라는 뜻이야. 자, 감소 단위당 덜 비싼 방식으로. 뭐보다? 세금보다. 자, 뭐에 대한 세금이냐면 residual emissions니까 잔여 배출 단위당 세금보다 감소 단위당 덜 비싼 방식으로 이 배출량을 줄이려는 동기를 이 회사는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했던 거 순서랑 삽입은 꼼꼼한 해석이 아닌 중요한 내용만 가져가라 그랬지 얘들아. 너네 지금 that is in any manner that is less 이하 여기 해석 잘 이해됐어? 잘 이해 안 됐지? 그럼 여기에 매몰돼 있지 마. 지금 뭐가 중요한 거야? 회사는 어떤 동기를 갖는다고 얘들아? 어떤 동기를 갖게 된다고 결국에는? 이걸 줄이고 싶어 한다고.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환경적 목표에 왜 잘 겨냥되어지는지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환경 목표는 이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싶은 건데 그 목표대로 지금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만 가져가면 됐잖아. 무슨 말인지 됐어?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자, the great attraction of basing. 자, 가장 큰 장점 뭐에 대한? 이 세금을 기반으로 하는 것. 자, 세금이 뭐를 기반으로 하니? 측정되어지는 배출량을 기반으로 하는 이 세금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Is that the actions 어떤 행동이에요? 이 오염을 일으키는 기업이 취하는 행동. 자, 오염을 일으키는 기업이 행동을 할 때 목표가 뭐냐? 세금 부담액을 줄이기 위한 거거든요. 자, 세금 부담액을 줄이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할 거야? 그럼 그 행동은 즉 어떤 행동이냐면 that also reduce emissions 이 배출을 줄이려는 행동이랑 딱 맞는다는 거야. 한마디로 세금 줄이려고 한 행동이 결국에는 배출량을 줄이는 행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읽었을 때 환경세가 잘 작동하는 거야 안 작동하는 거야? 잘 작동하는 거죠. 그죠? 그럼 긍정적이네. 맞아? 여기까지는 이 세금의 역할이 되게 긍정적이야. 그냥 막 기업들 찾아다니면서 닥달하지 않아도 세금만 때려버리면 그냥 알아서 배출량을 줄이게끔 되어 있어.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 다음 문장에 nevertheless 있어. 밑줄. 형광펜으로 밑줄. 자, nevertheless 무슨 뜻이야 얘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럼 이거 어떤 기능하지? 순접, 역접. 그치, 역접이지. 그럼 얘들아 이거 문장 구조 잘 생각해보자. 앞에 플러스 내용 나왔어. 그러면 nevertheless 뒤에는 무슨 내용? nevertheless 뒤에서는 마이너스 내용 나와야 돼. 부정적인 내용 나와야 되잖아. 그거 확인하면 되는 거지. 자, 뒤에 봐. 자, the technology, 기술. 자, 어떤 기술이냐면 이용 가능한 기술인데 뭐에 대해서? monitoring the concentration, 농도와 그리고 흐름을 감시하는 데에 이용 가능한 기술이야. 자, 무엇의 농도와 흐름이냐면 특정한 물질, 어디에서? 이 폐기물 배출에 있어서 이 특정 물질의 흐름과 농도, 이 농도를 감시하는 데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기술이 빠르게 개발 중이래요.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이 배출물에서 어떤 특정 물질이 되게 위험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거를 감시하고 그것을 알려주는 기술이 빠르게 개발 중이래. 그럼 이거는 도움이 되는 거야? 도움이 안 되는 거야? 도움 되는 거죠. 그럼 이건 플러스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배출량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기술인 거잖아, 지금. 근데 이 nevertheless로 긍정이 안 된다고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4번에 논리적 단절이 존재한다는 게 보여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왜 잘 안 보였느냐? 물론 내용도 어려워서 이렇게 플러스다, 마이너스다를 생각하는 것도 어려웠겠지만 위에 이 선 주어진 문장이 이미 부정적이라는 것을 눈치 못 챘을 수 있다는 거지. 만약에 이 문장 앞에, 삽입 문장 앞에 벗이 있었으면 더 쉬웠을 거야. 그러나 이 측정 방식은 너무 비싸. 지속적으로 계속 측정해야 되니까 정부 입장에선 너무 비싸서 결국에는 과세를 잘 못해. 이게 이제 부정적이라는 내용이라는 걸 알았다면 더 쉬웠겠지만 지금처럼 이 역접인데도 벗을 주지 않는 것이 트렌드예요. 독해에서는. 알겠죠? 그래서 이게
긍정 내용인지 부정인지도 여러분이 알아줘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얘들아? 좋아. 자 그러면 한 장 넘어가 볼게. 자 그러면 우리 엑서사이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자. 자 주제 문제 있잖아요. 그죠? 우리 주제 문제 1번만 먼저 풀어보고요. 2분 동안 선생님이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44분까지 이거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제 답을 골라야 돼. 답 다 골랐어? 자 우리 1번의 정답은 얘들아 몇 번이냐면 3번이야 3번. 맞은 사람 손 들어봐. 맞은 사람 좋아. 자 이 지문은 얘들아 주제문이 따로 없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좀 종합해 줘야 되거든. 우선 첫 문장부터 봐보자. 자, milk is mostly water. 우유는 대개 물이다 이랬어. 자,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얘들아? 우유. 자, 소재는 우유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For every unit of milk she produces. 자, she produces 가로치시고 자, she 빗금 표시. 자, 부사구와 부사절의 대명사는 주절의 주어를 미리 받을 수 있어요. dairy cow를 미리 받습니다. 젖소. 부사구와 부사절에서는 그래요. 어디에선 그렇다고 얘들아? 부사구, 부사절. 자, 이 젖소가 만들어내는 우유 단위당 젖소는 반드시 동등한 단위의 물을 소비해야 된다는 거야. 됐어? 자, 부연 설명 가자. 상업적인 낙농업 운영은 convert 동그라미, 밑에 줄에 into 동그라미. 자, 무엇을 무엇으로 바꾸냐면 수백만 톤의 이 물을 우유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들은 수천 갤런의 물을 매일 사용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keep, 오형식이죠. 목적어 뒤에 clean, 목적격 보어요. 그래서 소떼와 엄청난 대규모 시설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많은 물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뭐 할 정도로 깨끗한 물? enough to pass inspections니까 조사에 통과할 만큼, 검사에 통과할 만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아, 그러니까 그냥 우유의 성분이 물이다 이런 게 아니라 우유를 생산하는데 물이 많이 들어간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얘들아? 자, 그런데 그 뒤에 문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러한 물은 폐기물이 됩니다. 자, 폐수래요. 폐수. 어떤 폐수? contaminates surrounding aquifers. 자, aquifer 밑에 나와 있죠? 지하수를 품고 있는 지층.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이 지하수원이 되는
그 땅을 더럽히는, 오염시키는 폐수가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단순히 물을 많이 소비한다가 아니라 물이 환경을 뭐 하는 거야, 얘들아? 환경을 뭐해? 오염시키잖아. 그지?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야. 환경을 오염시키네.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 문장. 자, 메탄가스의 생산은 또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탄가스 여기서 끝나요? 메탄가스도 왜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환경을 오염시키니까. 그럼 여기서 메탄가스가 어디서 나온 거야? 우유 생산할 때 나오는 메탄가스겠지. 맞아? 그 다음 agribusiness dairies, 그리고 기업식 낙농업은 무엇을 사용하냐면 advanced technologies, 발전된 기술을 사용해. 자, 그런데 발전된 기술 뭔지 몰라도 되지. 괄호 안에. 그리고 gigantic 2번이지. 거대한 하우징 하면은 이 소나 돼지를 이렇게 데리고 있는 사육시설 이나 아니면 생산시설을 사용해. 이 생산시설에 뭐가 있냐면 stocked with specialized equipment, 전문 장비들이 들어가 있어. 전문 장비들 괄호 안에 나와 있는데 몰라도 되고. 자, 그런데 이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that are manufactured by other industries, 다른 산업에 의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낙농업 시설에 들어가 있는 장비나 시설들도 다른 산업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 산업들 또한 무엇을 만들어낸다고? 폐기물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뭐야 그러면? 낙농업 자체에서도 지금 환경 오염이 일어나고 낙농업 시설을 위한 장비에서도 환경 오염이 일어난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까지만 봐도, 선생님 밑줄 친 이 세 가지만 봐도 낙농업이 일으키는 환경 문제가 되겠네. 됐어? 자, 한 문장 더 읽어볼게. 자, infrastructure must be disposed. 자, 사회 기반 시설은 반드시 처분되어져야만 합니다. 언제 처분이 되어져야 되냐면 새로운 산업의 표준이 그 산업 시설을 outdated, 구식의 것으로 만들 때. 그러니까 표준에 맞춰야 되니까 만약에 표준이 이제 바뀌었어. 기준이 바뀌었어. 그러면 이제 이 전에 것들은 다 버려야 되는 거야. 이 얘기 왜 했어, 얘들아? 갑자기 사회 기반 시설 이거 왜 얘기한 거야? 버려지면 어떻게 돼? 쓰레기가 되고, 쓰레기가 되면 오염을 일으키는 거잖아. 그 맥락으로 지금 읽어줘야지. 갑자기 너네 이거 사회기반 시설 이거 문장 삽입으로 문제 낸다고 생각해봐. 뜬금없는 게 아니라 그 맥락으로 똑같이 읽어줘야 되는 거야. 자, 한 문장 더 봐봐. 자, 이 우유를 긴 거리로 운송하는 것은 냉장과 연료를 필요로 한대. 이거 왜 얘기하는 거야? 냉장과 연료도 결국에는 무엇을 일으키기 때문이야? 그 맥락으로, 오염을 일으킨다는 맥락으로 계속 읽어줘야 되는 거야. 자, 마지막까지 봐봐. 우유는 한때 포장이 되어졌었어. 어디에? 재사용이 가능한 유리 용기에 포장이 되어졌었으나 이제는 판매되어지는데 플라스틱에 담겨서 판매가 되어지고, 이 플라스틱을 위치가 받아서 설명해. 이것의 대부분은 고체 폐기물이 된다는 거야. 그럼 이것도 또한 환경에 뭐가 되는 거야? 오염.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는 낙농업이 일으키는 환경 오염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하지만 주제문은 없어. 그냥 내용을 다 종합해줘야 돼. 그럼 1번 볼게요. 자, 다양한 유형의 포장지. 아니죠, 여러분 이거. 그죠? 2번 갈게요. 우유 생산 과정. 모르죠. 어떻게 생산되는지. 저수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3번. 자, 부담인데 낙농업 산업이 환경에 부과하는 부담. 어때? 부담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정답 3번밖에 안 되지. 4번 갈게. 자, 필요성. 기술의 발전의 필요성. 낙농업을 위해 무슨 기술? 모르잖아. 5번 해결책.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인데 지속 가능한 폐수 관리? 자, 지속 가능한 때문에 헷갈리면 안 돼. 지속 가능한은 선생님이 친환경적인 단어라고는 했지만 폐수에만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은. 그죠? 그러니까 얘도 틀렸어요. 그 정답이 3번으로 가야 된다. 괜찮니? 좋아. 자, 우리 10분 쉬었다가 마저 진행할게. 얘들아,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가서 우리 2번, 3번 한꺼번에 풀어보자. 어법이랑 빈칸 문제니까 선생님이 5분 줄게. 몇 분까지 풀면 되냐면 13분까지 푸시면 돼요. 9시 13분.
자, 이제 답 마무리 해보세요, 여러분. 채점 한번 해보자. 자, 2번의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의 정답 3번, 그리고 3번의 정답은 1번이야. 자, 두 문제 다 맞은 사람 손 들어봐. 두 문제 다 한 명. 자, 2번 틀린 사람 손 들어봐. 3번 틀린 사람이 대부분이야. 손 들어봐. 3번. 좋아. 자, 2번은 다 맞았으니까 우리 그러면 근거만 찾아서 우리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볼게. 자, 얘들아, 우선 1번에 finding에 밑줄 그어져 있지? 그치? 이거 뭐 물어보는 문제야? 앞에 and가 있다는 게 좀 보였어야 돼. 뭐 물어보는 문제지? 그렇지, 이거 병렬구조. 그래서 1번은 병렬구조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앞에 and, or, but 이런 거 있으면 병렬구조죠? 자, 병렬구조는 쌤이 어떻게 찾는다 그랬어? 해석을 통해 찾습니다. 이거 해석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죠? 자, 2번은 뭐냐면 sent, 이거 뭐 물어보는 거냐면 과거 동사인지 아니면 과거 분사인지 물어보는 거지. 그지? 자, 해결 방법은 먼저 동사 확인해. 동사가 만약에 있으면 과거 분사 문제가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 what. 얘는 뭐 똑같지 얘들아. what의 규칙 한번 얘기해봐. 앞에 뭐가 없고 선행사가 없고, 그 다음에 what 뒤에 문장은 불완전해야 되고, 이 규칙은 그대로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의 대명사네. 선생님, 대명사는 무슨 문제라고 했더라? 대명사는 수일치. 다시 무슨 문제라고 얘들아? 수일치야, 수일치. 알겠지? 대명사는 수일치. 다른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뭐 it 같은 경우는 가목적어의 자리가 맞느냐를 물어보기도 하지만 지금은 대열이잖아. 그러니까 수일치 문제를 물어보는 거고요. 자, 마지막 5번 투부정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는 얘는 좀 쉽지만요, 여러분. 어법에서 투부정사는 동사냐 아니면 준동사냐, 그러니까 동사 자리가 맞니 투부정사 자리가 맞니를 물어보는 거여서 얘도 동사 먼저 확인해요. 얘도 동사 먼저 확인해요. 자, 동사를 확인하면 투부정사는 보통 그 목적격 보어 자리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동사를 확인했을 때 풀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 밑줄이 그어져 있다. 그럼 문장의 동사부터 찾아본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1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자, 병렬구조고 해석이니까 문장 해석을 우리가 그 위에 문장부터, 그러니까 companies부터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회사는 자신의 이 폐기물 관리 관행을 개선시킬 수 있대요. 여러분, 향상시킬 수 있는데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냐면 by evaluating, 자, 무엇함으로써? 자신의 폐기물 생산을 평가해봄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줄이려는 방법을 찾음으로써 이랬어. 그래서 여기서 it은 폐기물 생산을 줄인다는 거겠지? 이해됐어,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2번이 finding이 되므로 by 뒤에 ing끼리 병렬구조가 맞네. 내용상. 그지? 자, 그러면 바로 2번으로 넘어갈게. 과거 동사인지 과거 분사인지 문장에 동사부터 찾아라 이렇게 말했었지, 얘들아. 자, 동사가 지금 누구야? 위치에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고 can reduce라는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얘는 이제 과거 분사가 되는 거지. 자, 분사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능동이냐 수동이냐의 문제가 되는 거야. 분사는 능수동의 문제야. 알겠지? 그러면 쓰레기 매립지로 보내진 폐기물 어때? 괜찮지, 얘들아? 폐기물 입장에선 보내지는 거니까 2번 맞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what. 자, 선행사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 선생님, 앞에 to consumers 있어요. 아니야, 얘들아. 이거 가로쳐야 돼. 자, 가로치면 prove가 보여야 돼요.
그죠? 문장 구조를 보세요. 앞에만 보지 말고 아주 가까운 시야만 확인하지 마시고 전체적 구조를 다 보셔야 돼요. 이걸로 이제 함정 내는 곳이 꽤 있어요. 낼 때가. 전면구로 살짝 시야 가리기 잘한단 말이야. 그러면 to consumers 전면구는 목적어 역할 해 못해? 못해. 그러니까 이거 없다고 셈 쳐봐. 없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뒤에 목적어가 없어. prove의 목적어가 없어. 그러니까 선행사가 지금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괜찮지? 그럼 우린 뭐만 확인하면 되냐면 뒤에 문장이 완전인가 불완전인가. 자, 완전이야 불완전이야 얘들아? 완전. 무슨 태니까? 수동태니까. 수동태니까 완전해서 3번이 what이 아닌 that으로. 그러니까 prove의 목적어절 담당해주는 명사절 접속사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얘들아? 자, 그 다음에 4번 대열이야. 쌤 대열 대명사는 수일치라고 했지? 근데 이 대열이 지금 위치되어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in addition to reducing their own waste 즉 전치사 in addition to가 전치사잖아요. 부사구 속에 존재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아까 쉬는 시간 전에 뭐라 했었냐면 부사구나 부사절의 대명사는 누구를 미리 땡겨 맞는다 그랬어. 주절에 주어를. 그래서 대열은 지금 누구에게 수일치를 해야 되냐면 뒤에 있는 companies에게 수일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신만의 폐기물을 줄이는 것 외에 회사는 또한 엄청난 규모로 쓰레기 감소에 공헌할 수 있다 이랬어. 그러니까 니네 회사 것만 챙기는 거 말고 좀 공익적으로 이렇게 감소시키는 일에 공헌할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4번은 맞는 거네. 자, 5번 가자. 자, 투부정사 밑줄 그어줬으면 그 주어 동사부터 먼저 확인하라고 했지. 얜 쉬워. help가 동사니까 우리 help는 뒤에 투부정사 목적어로 취할 수 있죠. 그래서 5번은 맞는 겁니다. 정답 3번으로 가요. 됐을까요 여러분? 자, 3번 빈칸 문제 같이 갑니다. 여러분 이 빈칸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빈칸이에요. 왜냐면 이 빈칸 틀린 친구들은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왜 틀렸지? 내가 지금 어디에서 뭘 놓쳤지? 이거 지금 잘 생각하면서 선생님 설명을 들어야 돼. 자, 이 빈칸은 왜 틀리면 안 되냐면 이 빈칸 문장을 읽어보면 얘들아 우리가 고정시켜야 되는 정보가 있어. 자, 무슨 말인지 한번 같이 볼까? They suggest that 그들은 뭐라고 제안하냐면 The source of future company profitability 미래의 회사의 수익성의 원천은 빈칸이어야만 한대. 자, 지금 뭐에 대해서 찾을 거냐면 미래 회사의 수익성의 원천은 무엇이어야만 하는가 이걸 찾을 거지 얘들아.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선생님 따라서 여기 한번 밑줄 쳐볼래? 미래 회사의 수익성의 원천 즉 회사가 무엇으로 돈을 버는지 회사가 돈 버는 얘기를 하는 부분만 찾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됐어? 아, 회사가 돈 번다는 그 문장을 찾아주면 된다고. 그 표현을 찾아주면 된다고. 여기까지 설명 이해됐지? 자, 그러면 빈칸의 위치를 보면 지문의 딱 중간에 위치가 되어 있어요. 위에도 4-5줄, 밑에도 4-5줄이에요. 어디부터 읽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선생님은 한 표현 때문에 밑으로 갈 거예요. 어떤 표현 때문에 밑으로 갈 것 같아? should? 그 밑에 문장의 어떤 표현 때문에? money? 아니, 거기까지 못 받고 similarly 때문에. 동그라미. 자, 그러면 이름도 어려운 이 N 어쩌고 사람이 얘들아 유사하게 대절 이하라고 가정했대잖아. 그럼 유사하다는 건 뭐랑 유사하다는 거겠어? 위의 내용과. 위의 내용에 뭐가 있지? 빈칸. 그러면 그냥 여기부터 읽어도 괜찮겠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런 단서가 없으면 쌤도 처음으로 갔을 거야. 첫 문장부터 읽었을 건데 여기에 있으니까 그냥 여기 밑에부터 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얘들아? 그럼 대절 뒤를 봐볼까? 자, 유사하게 뭐라고 가정을 했냐면 자, 좀 더 지속 가능한 시스템 속에서는 차 생산자들은 돈을 번다잖아. 우리 아까 무슨 내용 찾기로 했어? 돈 버는 얘기 찾기로 했잖아. 그러면 여기지 여기. 너네가 봐야 되는 부분은 여기지. 말바꿈만 되어 있는 거야. 자, 구조를 보니까 나데이 버피네.
자, 무엇으로 돈 버는지 보자. not A는 중요하지 않지? 자, 무엇으로 돈 벌는 게 아니냐면 새로운 차를 만들거나 판매해서가 아니래. 그럼 뭐로 돈 버냐? By selling spares. spares가 뭐냐면 여분의 장비였죠. 오늘 단어에서. 그 다음에 repair, 수리, afterwear 제품들 뭐 이런 것들을 판매함으로써 자, 무엇을 통해? 그러니까 판매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분의 장비, 수리, 애프터웨어 이런 것들을 판매한다는 거야. 자, 왜?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야? 왜 새 차를 판매하지 않고 여분의 장비, 수리, 애프터웨어 이런 거 왜 파는 걸까? 그들 자신의 생산품, 즉 여기서 생산품은 뭐겠어 얘들아?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 차? 생산자들. 그럼 걔네의 생산품은 뭐야? 차지. 그치? 차잖아. 2 더하기 2는 4. 4는 뭐 더하기 뭐? 2 더하기 2. 이거 뭐 똑같이 물어보고 있는 거야, 지금 선생님. 그냥 그들의 차를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오랫동안 길 위에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차가 오랫동안 도로에 유지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오래오래 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여분의 장비, 수리, 애프터웨어 이런 것들을 판매한다는 거야. 그럼 돈 버는 얘기가 뭐가 나왔냐면 이런 것들을 판대. 근데 이게 이제 뭔지 정확하게 우리한테 감이 안 와요. 이 지문은 밑줄 치라고 지금 선생님 쳐다본 거예요. 쳤어요? 정말로요? 방금 밑줄 치면서 널 봤는데요. 자, 이 지문은 친절해. 왜냐면 그 다음에 이 지문, 그 다음 글이 이 문장을 정리해 줄 거야. 자, 그러한 예시, 무엇하는? reshaping, 재구성. 그러니까 상품과 서비스의 혼합을 재구성하는 이 예시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분의 장비, 수리, 애프터웨어 이거는 다 뭐냐면 상품과 서비스의 혼합을 얘기하는 거네. 됐어 얘들아? 자,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시스템을 기반한 접근법을 보여주는데 이 접근법을 통해 뭐 할 수 있냐면 자, 이 material throughput 밑에 나와있죠. throughput. 자, 물질적인 생산은 감소되어져. 왜냐면 새 차를 판매하는 건 아니니까 이 물리적인 판매량은 좀 감소할 수 있겠지만 서비스를 제공되어지는 서비스는 유지되거나 서비스가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겠죠.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은 이 빈칸 문제를 풀 때 내가 항상 여기에 너네 말로 이거 정리해서 쓰라고 하잖아. 뭐라고 썼냐면 그냥 그대로 썼어. 이거. 상품과 서비스의 혼합 이렇게 썼어요. 상품과 서비스의 혼합. 그리고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선지를 골라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5번 한번 선지 봐볼까요? 5번. 자, 5번 선지를 보면 Innovative methods for rapid product manufacturing. 빠른 생산 제작을 위한 혁신적인 방법 몰라요. 빠른 방법 모른다고. 그지? 2번. 자, 빈도인데 상품이 재구매되는 빈도 몰라요. 얼마나 자주 구매되는지. 3번. 자, 대중의 인식, 환경 문제에 대한 1도 안 나왔어요. 환경 문제. 그 다음에 2번. 자, 소비자의 선호, 뭐에 대한? 프리미엄 상품에 대한, 그러니까 비싼 제품에 대한 선호, 모릅니다. 안 나왔어요. 자, 1번. The sales of services rather than product. 상품보다는 뭐? 서비스 판매. 그것으로 돈 번다. 어때? 이거밖에 지금 서비스 얘기하고 있는 거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1번으로 골라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얘들아, 빈칸 문제를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지금처럼 딱 이 내용, 빈칸 앞에 이 주어가 되는 이 내용을 고정시킬 수 있었다. 그러면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걸 고정시켜 놓고 이거랑 똑같은 표현, 말바꿈만 되어져 있는 표현을 찾아서 빈칸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야. 내가 어디서 놓쳤는지 한번 확인해봐. 알겠지? 자, 그러면 한 장 넘겨보시면 여러분 23강의 게이트웨이 또한 빈칸 문제예요. 자, 근데 빈칸이 좀 짧아요. 그죠? 2점짜리 빈칸이죠, 여러분. 단어가 하나밖에 없는. 자, 요것도 우리 구모에 나왔었던 빈칸 문제니까 제가 2분 들어볼게요. 28분까지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28분.
깜짝이야. 다 풀었어 얘들아? 답 맞춰볼까? 자 우리 게이트웨이 구모 31번이었던 게이트웨이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맞았어? 맞은 사람 손 들어봐. 번쩍 들어봐. 은근 별로 없네? 자 한번 같이 볼까? 자 우선은 빈칸 문장 먼저 읽어볼까요? 여러분 빈칸 문장 the consensus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consensus 무슨 뜻이야? 동의, 합의. 이거 단어 왜 몰라? 이거 동의, 합의. 응? 동의 또는 합의. agreement보다 조금 고급 어휘지. 동의, 합의. 자, 그러면 동의가 어떠한 합의가 seems to hold that. 자, 대절 이하를 주장하는 것 같대요. 즉, 합의의 내용이 대절 이하와 같답니다. 그게 뭐냐면 Moses, 나방들은요 are not so much attracted to light as they are 빈칸이에요. 여러분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not so much 네모 A as B 네모 as 네모 이거 무슨 뜻이었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우리 이거 천일모 완성해서 했었어. not so much A as B 무슨 뜻이 이게? 겉봐. 천일모 완성할 때는 얘들아 지겨워 죽을 것 같아도 그게 이제 쏠쏠하게 쓰인다니까. 그치? 이거 꼭 근데 그때는 잘 못 느껴. not so much ASB는 A라기보다는 B라는 뜻이에요. 쓰세요. A라기보다는 B. A라기보다는 B. A라기보다는 B. 다 적었어 얘들아? 그러면 나방은 빛에 끌린다기보다는 빛에 의해 빈칸한다는 거네. 자, 그러면 우리가 찾을 정보는 뭐냐면 나방이 빛에 의해 어떻게 되는 걸까? 그치? 이 나방이라는 게 빛, 여기서 댐이 받는 게 light예요. 그래서 빛에 의해 어떻게 된다는 걸까? 이 내용을 고정해서 찾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The light becomes a sensory overload. 자, 이 빛은요. 감각 과부하가 된대요. 감각 과부하. 감각 과부하. 보통 오버가 붙으면 그렇게 좋지 않은 단어의 뉘앙스가 되거든. 그래서 과부하가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disorient the insect. 그 곤충을 disorient는 orient가 향하게 하다야. 그럼 this가 붙으면 벗어나게 하는 거지. 그래서 방향을 잃게 만들고 돼서 빛은 나방을 방향을 잃게 만들고 그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홀딩 패턴 홀드가 붙들다 지속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 지속적인 패턴 속으로 그것들을 보낸다는 거야. 그럼 나방 모습 생각해봐 얘들아. 어떤 전등 위에 나방이 보통 계속 맴도는 거 본 적 있어? 그러면 여기는 지속적인 패턴으로 나방을 보낸다는 건 계속 맴돌게 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나왔네. 우선 빛은 나방을 어떻게 하냐면 방향을 잃게 하고 지속적인 패턴 속으로 보내. 계속 그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한다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the hypothesis 가설이 있대. 이름은 이제 match band theory래. 이 가설에 따르면 나방은 어두운 지역을 봐요. 자 어디? 라이트 소스니까 광원 근처 빛이 나오는 그 지역 근처의 어두운 부분을 본다는 거야. 빛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로 향해요. 왜? 빛을 피하기 위해서. 자, 나방은 빛을 어떻게 한다고 얘들아? 나방은 빛을 어떻게 한다고? 피한다고. 빛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 얘들아? 피한다고. 됐어 얘들아? 이 질문은 친절한 질문이야. 그 다음 또 봐봐.
또 다른 이론에 따르면 나방은 인지해. 빛을 뭐라고 인지하냐면 어떤 광원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이 광원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뭐라고 인지를 하냐면 diffuse 하면 밑에 나와 있어. 널리 퍼져 있는 halo. 이게 뭐냐면 광륜이야. 몰라도 돼. 광륜으로 인지해. 그리고 그 나방은 빛을 피하려고 노력하면서 fly toward that imagined portal, 상상 속의 입구로 향해 날아간다는 거야. 다시, 나방은 빛을 뭐 하려고 한다고 얘들아? 피하려고 한다니까? 지금 똑같은 내용 또 나왔지? 그래서 이 빛을 피하려고 이쯤 어디에 입구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노력하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그들을 그 광원 근처 가까이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 표현을 보면 빛을 피하려고 했으나 오히려 빛에 어떻게 된 거야? 얘들아? closer. 어떻게 됐다고? 가까워졌다 그랬잖아. 됐어? 이 정도 단서면 될 것 같은데? 요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빛을 피하려고 했으나 빛을 피하지 못하고 더 가까워졌다. 이것도 괜찮지? 그치? 또는 똑같은 패턴을 그리게 한다. 첫 번째로 밑줄 쳤던 부분도 괜찮고. 그럼 요런 것들을 다 내포하고 있는 단어는 trapped, 갇히다라는 단어밖에 안 되지. 빛에 의해 갇힌다. 그래서 똑같은 패턴을 계속 그리는 거. 피하려고 했으나 오히려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계속 이걸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갈 수 있겠다. 괜찮니 얘들아? 좋아. 자, 그럼 우리 딱 하나만 더 풀어보자 얘들아. 오늘 지금 일찍 끝나신다고 했으니까 딱 하나만 더 풀어볼게. 자, 1번 문제.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에요 여러분. 자, 요것도 2분 드릴게요. 선생님이 37분까지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제 답을 선택하시고 1번의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에요 여러분. 4번. 자, 맞았어? 맞은 사람 손 들어봐. 좋아. 자, 그러면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there is a problem from biology. 자, 생물학으로부터 오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걔 이름이 뭐냐면 그 문제 이름이 풍요로움의
역설이라는 거래요. 자, 풍요로움의 역설 네모 박스. 선생님이 어떤 원리나 원칙 아니면 현상 그리고 단어를 설명하는 거면 그 글의 소재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이 글의 소재는 풍요의 역설에 관한 거야. 자, 풍요의 역설이 문제가 된다고 했으니까 좋지 않아요. 그럼 이게 뭔지 한번 볼까? 직관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만약에 포식자의 개체구는 tend to do better, 더 잘 살 수 있어. 언제 그러냐? amount of food available to its prey. 그러니까 먹잇감에게 이용 가능한 음식의 양이 증가하면 먹잇감에게 이용 가능한 음식의 양이 증가하면 포식자가 잘 살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대요. 다시 먹잇감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먹이가 되는 애에게 먹잇감이 되는 친구에게 뭔가 먹을 것이 증가해. 그럼 그 먹잇감이 되는 애들도 잘 먹게 되니까 증가하겠지? 그럼 포식자도 잘 살 수 있겠지? 뭐 이런 내용인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 문장. 자, 먹잇감에게 더 많은 음식은 뭘 의미하냐면 더 많은 먹잇감이 포식자에게 이용 가능하다는 거겠죠. 그죠? 먹잇감에게 먹을 게 많아졌어. 그 말은 잘 먹게 됐으니까 이 먹잇감이 증가할 거고 먹잇감이 증가한다는 건 포식자에게 좋다는 거지. 그래서 포식자의 개체수도 또한 어떻게 되냐면 확장되어진다. 증가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먹잇감이 증가해요. 자,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포식자의 수가 증가해요. 지금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먹잇감이 증가해요. 그럼 포식자의 수도 증가해요. 자, 그 다음 문장에 yet 있어요. 그러나 자,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은 the opposite happens. 정반대의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정반대의 경우가 발생해요.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 토끼에게 이용 가능한 음식이 증가하게 되면 어떤 특정한 지역에 이 증가는 무엇을 초래하게 되냐면 overabundance of rabbit. 밑에 나와 있죠, 여러분? 토끼가 지나치게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대요. 먹잇감이 지금 증가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increase the population of its predators. 그것의 포식자, 즉 토끼의 포식자의 개체군을 증가시키는데 예를 들면 늑대와 같은 포식자가 증가하겠죠. 토끼가 많아졌으니까 늑대도 많이 늘어나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되느냐? 이 늑대의 개체군이 어떻게 될 때까지? unsustainably 지속이 안 될 정도로 커질 때까지. 늑대가 지속이 안 될 정도로 커지면서 결국에는 is destabilized. 어떻게 된다고? 불안정해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정반대 경우는 먹잇감은 증가해. 먹잇감이 증가해. 그런데 포식자는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포식자가 너무 많아져. 늑대가 너무 많아지면서 이 늑대 집단이 잘 유지가 안 된다는 거야. 한마디로 포식자의 수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얘들아? 줄어든다는 거지. 늑대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야. 유지가 안 되니까. 늑대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됐어, 얘들아? 자, so, 네모박스. 그러므로. 자, 이제 슬슬 결론을 향해 갑니다. 자, 그러므로, 이 토끼들에게 많은 음식이란 무엇을 이제 제시할 수 있냐면, 토끼들에게 더 많은 음식이란 위협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게? 이 늑대에게 위협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예시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이 평범한 직관, 그 직관이 that 이하였어. 자, that 이하의 내용은 선생님이 필기해줬던 내용 그대로 써 있습니다. 뭐 많은 음식은 더 많은 먹잇감, 더 많은 먹잇감은 이제 포식자에게 좋을 것이다. 이런 이 직관은 결점이 있다는 거예요. flawed, 흠이 있대요. 세모. 그럼 우리의 직관은 잘못됐다는 거네. 그게 바로 풍요의 역설이야. 됐어, 얘들아? 자, 그 다음 문장. 자, more is not always more. 더 많다는 것은 항상 더 많아진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 어디에서는요? 포식자와 먹이의 이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풍요의 역설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풍요의 역설이란 소재로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결론이 이 마지막 세 줄이에요, 여러분. 그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풍요의 역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 우리의 직관, 이 풍요로움과 풍부함에 대한 직관이 항상 observable, 관찰 가능한 사실. 관찰 가능한 사실, 무슨 말이야? 현실. 그치? 관찰할 수 있는 사실은 현실이잖아. 그 현실과 맞아 떨어진다,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나시니까 항상 맞지는 않는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주제문이 있는 지문이야. 이 글은 요 마지막 문장 밑줄 쳐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풍요의 역설로 인해서 우리의 직관이 틀릴 수 있다는 거네? 그치? 우리의 직관은 틀릴 수 있어. 자, 1번 갈게. 자, 어떻게 포식자가 음식을 얻는가? 아니죠. 그 방법에 관한 거 아니고요. 2번. 자, difficulty, 어려움에 관한 건데 적절한 음식 공급망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아닙니다. 자, 3번. 포식자의 음식 습득 전략. 아니죠. 4번. Does more food for prey. 자, 이 먹잇감에게 더 많은 음식이 의미할까? 포식자에게 더 좋은 생존을 의미할까? 먹잇감에게 많은 음식이 포식자에게 더 좋은 생존이라는 것을 의미하느냐? 돼, 안 돼, 얘들아? 안 되지? 그치?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풍요의 역설로 설명해줬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갈 수 있겠다. 됐어, 얘들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야.